네, 네 번째 시로 왕지환의 등관장루라는 시입니다. 뭐, 관장루에 오르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시를 읽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백일 의산진 황하 입해류라 욕궁 천리목하야 갱상 일층루라. 해는 산을 따라 지고 황하는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천리 끝까지 다 보려고 다시 한층을 더 올라간다. 간단하죠? 오원 뭐 절구, 이게 이제 명편 중에 명편이죠. 제가 고른 시간 명편이 아닌 게 없습니다만, 왕지환이라는 사람은 뭐 많이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 한 편으로 이제 이 시 한 편으로만으로도 충분할 정도로 이제 뛰어난 시인이 된 거죠. 이 성당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보, 이백, 맹호 이런 다 동시대이었던 거죠. 이 양반이 젊어서 술을 좋아해서 주로 이제 협객, 칼잡이들하고 어울렸던 분이라고 하던데, 말년에 나이 들면서 이제 술하고 이 검객들하고 노는 걸 작팔하고 문학에 몰두를 해서 이런 걸작을 낳았죠. 근데 벼슬을 안 했어요. 제야에서 살던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시인은 그 율조에 뛰어나서, 율조, 그러니까 시의 리듬감이 뛰어난 시인이라 해서 노래를, 시를 지면 줄곧 노래로 붙여서 많이 이제 일풍에라 불렸다고 얘기를 하죠. 왕창령이라는 시인인데 이 섬세한 시를 잘 쓴 왕창령이라는 시, 변세시라고 이제 변방의 그 풍속을 다룬 그 군인들의 그 제재로 쓰기도 했지만 그 여성의 심리를 잘 파악한 왕창령이라는 시인하고 친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당나라 때의 시를 읽다면 술 얘기가 나왔는데, 술 얘기 나오면 기생들 빠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기생들이 머무는 뭐라 그래요? 유흥가? 강남 유흥가? 뭐 이런 거 제일 유명한 그런 게 북리라고 있었습니다. 북리. 그러니까 북쪽의 마을, 중국이 장완성이 바둑판처럼 이렇게 쫙쫙 나눠져 있었어요. 왕궁이 있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로를 만들어 놨는데, 요 하나하나마다 이 뭐라 그러죠? 이 구역을 만들어 놔서 이 구역이 다시 또 바둑판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 정해놨어요. 거주 지역, 시장 지역, 뭐 관공서 지역 나눴는데, 요 북리에는 그러니까 영어로 게이 쿼터, 그러니까 유흥가였어요. 유흥가. 그러니까 북리지라는 게 이제 뭐라 그러죠? 유흥가에 관한 기록.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기생들하고의 연애담, 그 기생들하고 시지 있는 얘기. 그래서 요즘 얘기하면 이게 뭐라 그래요? 강남 유흥가 풍속 기록이에요. 근데 이게 당나라의 풍속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른 자료만 이런 자료가 거의 없거든요. 이게 아주 유명한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기생들이 시를 지으면 이 시인들이 와서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생들은 시인이 왔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시 주인인지도 모르고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율조가 뛰어난 시를 많이 짓겠죠. 어느 시인 둘이 갔는데 A, B 시인이 둘 다 유명한 시인 가는데 기생들이 A 시인의 시를 더 많이 불렀다. 그러면 이제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둘 다 유명한데 A 시인의 시를 더 많이 불렀다 하더라. 뭐 그런 기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지환이 율조가 뛰어났다는 거, 이런 걸 연상하면은 쉬운 거니까 기생들의 풍류가 지금 풍류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거와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관장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 이름이죠. 이제 이 관자가 황새 관자예요. 황새, 그러니까 펠리컨. 근데 관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펠리컨이죠. 펠리컨 종류죠. 펠리컨이 아니고 이 관장루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산서성에 있는 그 높은 언덕이라는데, 그 언덕에 이제 이
이 관작들이 많이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제 관작 언덕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누각을 지은 거죠. 높은 언덕에 누각을 짓고 이 관작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관작루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뭐랄까 괜히 높은 지역에 있어 올라가면 조망하기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그 조망 올라가서 조망하면서 느낀 걸 쓴 시가 이 시인 거죠. 근데 이 시가 처음에 백일이 나오잖아요. 이 백일은 그냥 해요, 태양. 이 낙일 하면 이건 이제 지는 해죠. 백일은 그냥 태양입니다. 요게 동사죠. 그러니까 해가 산을 따라서 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해가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진다 그래서 요걸 의라 그러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냥 지는 모습만이 아니고 아마 오래 바라봤을 거예요. 오래 바라보고 단순히 산 하나에 지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산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탁 트인 조망에서 오랫동안 바라보고 끝없는 산이 이제 펼쳐져 있는 거죠. 이거는 서쪽으로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시야를 돌려서 동쪽으로 오는 거죠. 이게 서쪽에 동쪽으로 오면서 분명히 북쪽을 봤겠죠. 동쪽을 봤더니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황하가 보일 리는 없죠. 황하가 여기 지금 산서성에서 황하가 천리가 넘는데 보일 리가 없지만 황하가 바다로 들어간다 능히 짐작할 수 있고 상상하죠. 높으니까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구절을 통해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중국 천하의 풍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서쪽에서 보다가 북쪽에서 보고 동쪽으로 이 시선을 인용하는 게 다 보이는 거죠. 근데 황하가 바다에 들어가는 게 안 보이니까 이 시 표면적으로 보면 뭐 황하일 수도 있고 그 펼쳐진 광경일 수도 있고 천리 끝까지 다 끝까지 다 보고 싶어서 다시 한층을 올라가는 거죠. 이 관장루가 3층 건물이에요. 여기서 보면 저자가 지금 시적 화자가 2층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층 이제 3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뭐 더 멀리 보고 싶어서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한층 더 올라간 이유가 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래서 시가 뛰어난 겁니다. 이건 뭐냐? 시에 운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를 읽어보면 한층 더 올라가는 게 뭘까 하고 독자들이 상상하게 만들죠. 여운이 아주 긴 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멀리 보려고 올라가자고 3에서 얘기했지만 거기에만 저기 하면 시가 너무 낮게 보는 거고 여기도 역시 그 뭐라 그럴까 점점 더 높이 올라가서 뭔가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같은 게 있기도 하고 아니면 3층이니까 한 번 더 올라가 봐야지. 또 올라가서 보면 뭔가 다른 게 더 보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인간의 뭐라 그럴까 그 표현하기 힘든 거를 한층 더 올라간다는 말로 딱 쓴 거죠. 이게 이제 여운이 길다고 하는 거고 바로 그 여운이 긴 것 때문에 명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 그냥 단순히 뭐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 중국의 제1의 시죠. 광활한 이 대지를 보고 있는 걸 안겨준다는 점에서 시가 최고이긴 하지만 맨 끝에 가서는 갑자기 상징적인 의미가 띄면서 시가 아주 미묘한 그 색채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가 뛰어나는 겁니다. 20장 안에 이렇게 뭐랄까 의미를 은근히 담을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죠. 또 하나는 이 1, 2, 9, 3, 4, 9가 다 대꾸로 돼 있어요. 대꾸입니다 다. 그쵸? 시가 다 백일, 황하, 의산, 입산, 진류, 욕궁, 갱상, 천리, 일층, 목, 루. 완전히 시가 전체가 대꾸로 돼 있는데 형식상으로 보면 완전히 대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자밖에 안 되는 시인데 이렇게 대꾸로 다 쓰면 이게 뭐 남들의 형식미가 있다 뭐 그럴지 모르지만 시가 기계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시를 읽는 사람은 이 풍경이라는 이미지에 홀려서 대꾸라는 걸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시가 뛰어난 겁니다. 정말
명시가 되는 거죠. 한시를 읽는 매력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표면에 보이는 시가 다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한시를 읽는 매력 중에 하나인데, 요런 관장루의 올라 같은 시가 그런 것의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매주 4편 정도를 이제 선정을 하는데, 선정할 때마다 나름대로의 뭐 선정 기준이랄까? 그런 게 있죠. 이제 욕심이 많아서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요번에도 그래도 4편을 선정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2편 그 이백과 맹호연의 시는 이제 친구를 만난 사람 얘기죠.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긴 하지만 사람 삶이라는 게 사람이 또 없으면 부대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옛사람들은 어떻게 이 친구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 친구라고 하는 것의 그 친밀감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거를 읽고 좀 이렇게 뭐랄까 뭐 인간관계가 얼마나 따스해질 수 있는가 뭐 그런 거를 느끼고 싶었다 그럴까요? 그런 걸 한번 봐서 그 뭐랄까 되살리고 싶은 욕심 뭐 그런 게 과도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4편을 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4편을 다 하면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2편만 뽑고 나머지 2편은 그 시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걸로 뽑았죠. 하나는 도상권 같은 경우는 고사성어를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병주 10년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 자신도 그렇고 시 읽는 관습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그 병주 10년이라는 게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고사성어였었는데 지금은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고 고향에 대한 감각도 완전히 변했고 그래서 예전만큼의 그 상권수를 건널 때 그 느낌이 안 온다 그럴까? 저는 그런 불안감을 오히려 느꼈습니다. 다만 이 시가 정말 뛰어난 건 인간의 마음자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참 표현하기 어려운 심리를 잘 묘사했다는 것, 시 이면에 드러나지 않게 이걸 했다는 그거서 아마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 관장루 같은 경우는 그 시의 여운을 얘기를 하면서 시의 예술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 문학으로서의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들인데 하나는 앞에 2편은 인간관계라는 데에서 어떻게 예술이 나온가를 보여주고 3, 4편은 인간의 심리 참 표현하기 인간의 심리를 시가 잘 표현해낼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 선정을 했습니다. 모쪼록 제가 시를 읽으면 저는 참 즐겁게 선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잘 됐는지 여하튼 늘 그걸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등관장루 백일의산진하고 황하입 해류라 욕궁천리목하여 갱상일층류하다. 관장루에 올라 해는 산을 따라 저물고 황하는 바다로 흘러든다. 천리 끝까지 다 보려 다시 한층을 오른다.